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유럽 증시에도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투자자들도 서둘러 전쟁을 대비했죠.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6개월 동안이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전쟁 발발 전 주가가 올랐다면 이 주가의 흐름은 달라졌겠죠. 결국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기대가 증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20세기 70년에 걸쳐 증시에서 현자로 존경받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걸 기정사실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베타 콤플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재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베타 콤플리가 있다면 뭘까요? 머지않아 백신이 효력을 발휘할 테고 경제는 극적으로 반등한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풀린 돈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올 초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이런 기대를 반영한 걸 겁니다. 만일 이런 기대와 현실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감이 슬며시 고개를 쳐드는 요즘입니다. 성공예감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이런 특집을 준비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간추려드린 후에 주요 경제 변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신뢰할 만하고 신중한 패널들을 중심으로 생방송으로 각 분야를 점검합니다. 라디오 방송도 방송이지만 장담컨대 유튜브로 1년간 두고두고 검색하셔도 유용할 겁니다. 실시간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월요일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30분간 할 대담, 여러분이 1년 동안 챙겨봐도 좋을 유용한 컨텐츠니까 유튜브로 언제든지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비교도 안 되는 푸짐한 상품도 보내드리겠고요. 좀 크고 길게 보고 판단하자, 이런 취지의 특집입니다. 오늘 꼼꼼하게 또 냉철한 판단으로 진단하고 전망해 주실 두 분인데 성공예감 개미스쿨의 1타 강사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강북센터 지점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또 인연도 있으시죠? 예,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6개월 입사 선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처지였을 텐데요. 자, 그냥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만 보면 한여름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는 봄이 확실한 것 같고 코로나19 상황은 한겨울입니다. 돈만 보면 한여름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금리는 봄이 확실해 보이는데 주가는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니 봄이나 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우토반의 질주에서 비포장 도로로 접어든 느낌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불안한 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른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정리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혹은 반론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무난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실전 투자를 직접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면 좀 얄미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괜찮은 장입니다. 괜찮은 장이다. 예, 이 정도면 좋은 장이고 우리가 이제 작년은 예. 워낙 독특했고 그리고 2008년 이후 가장 강세, 그 위기 이후의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장을 계속해서 바란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 올해도 사실은 잘 찾아보면 예. 좋은 그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작년처럼 모두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예.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 랠리를 뽑는 게 아니라 조금 흐름을 타는 소위 말하는 우상향 박스 예. 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예상이 돼서 작년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김학균 센터장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난해가 워낙 네. 이례적이었고 예. 올해도 괜찮은 강세장인데 너무 속도감 때문에 기대감 네, 때문에 좀 저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현호 님이 오늘 모신 분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이번 한 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조정장, 그러나 우상향하는 약간 강세장이라고 우리
곽 지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자면 과연 강세장이 될 거냐 조정장이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예. 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이제 지금의 패턴이 과거와 조금 달라졌던 거는 과거에는 뭔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쓰면서 자산 시장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예.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길게 보면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2006년부터 막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네. 또 미국은 정부 부채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중앙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구조적으로 중앙은행의 긴축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면 예.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좀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 예. 뭐 올해도 뭐 조금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말 대비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가 연평균 한 3%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되게 이제 좋은 장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좀 커지게 되면은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증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금리가 이슈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정책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안 좋은 변화들이 한 3, 4년 놓고 보면 또 이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꺾인다라면 트리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음에 주식이란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데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주된 특징은 조정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약세장이 한 뭐 최소 1년, 한 2, 3년 가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 또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낮추고 이런 식의 리액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뭐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주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위험한 변화가 아닐까 저는 조정 그렇게 기간의 보고 있습니다. 단기화라든가 정책 변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강세장으로 보시는 시각은 비슷한데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가 워낙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고 이게 분명한 건 실물 경제와 네. 금융 시장 혹은 뭐 자산 가격의 괴리가 커지니까 누구는 실물 경제는 뭐 지옥인데 자산 시장만 천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괴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재귀할 테고 돌아갈 테고 그게 맞닿는 지점이 되면 큰 폭락 장세가 오지 않느냐 하는 과거의 버블 사태처럼 무슨 금융위기 사태처럼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1980년대 이래 GDP 성장률에 비해서 자산 시장 성장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그 규모가 월등히 커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불평등의 저는 근원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자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그 부의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GDP 실물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GDP 수준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산이 있는 사람보다는 덜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부양책 등은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일종의 저거는 군불떼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뗄감을 계속 넣고 있는 건데요. 예. 최소한 저희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그 투자하고 있는 그 군부를 넣는 이 뗄감 넣는 조치가 끝나지 않는 한은 그때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고 예. 또 하나 이제 실물로 회귀한다. 네. 실물이 근거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물 수준까지 이 자본시장이 깨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최악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건 좀 네. 비합리적인 것 같다 지금. 저희가 연말에 올해 경제와 주식을 전망하면서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진행 상황하고 금리다. 이제 금리. 근데 센터장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토록 그 금리라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됐나? 요즘 보면 주가 해설하는 혹은 분석하는 기사들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해졌고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네.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대한 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거에 중앙은행이 없을 땐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 침체가 예. 50년씩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졌을 때 돈을 찍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예. 경기의 주기가 매우 짧아졌는데 음흠.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증대가 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죠.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막 할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이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의존증이 굉장히 큰 거고 음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뭐 주식하는 사람들만 부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 실물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돌아가니까 예. 뭔가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그 걸어들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고요. 예.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한 10여 년을 회고해 보면 꼭 뭐 유동성만 주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혁신도 있었고 그런 건데 예.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말하라면 저는 저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만들어놓은 저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 땔감이 됐던 것도 저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극히 좀 합리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금리 지난 10년 동안 자산 시장을 지탱해온 저금리 환경이 혹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시장을 조금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런 맥락에서 시장이 금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예, 뭐 지점장님. 과거에서도 항상 금리는 보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채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한 번도 금리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투자 세계에 뛰어들다 보니 왜 자꾸 나는 평소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변수인데. 금리를 왜 자꾸 얘기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 시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번에 그 팬데믹 이전 금리 정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로 금리가 많이 높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뭐 엄청난 고금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레버리지 많이 쓴 사람들, 차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충격이 되겠지만 현재 금리 상황이 엄청난 충격은 아니다. 예. 그러나 실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는 정말로 열심히 보고 있고 예. 그 중에서도 금리 칼자루를 진 연준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실전 투자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칼자루 진 사람은 아직 안 움직였고 실물만 지금 움직인 상황이고 그 시간 간격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칼자루를 쥔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3년 동안 올리지 않을 각오를 밝히기도 하니까. 네. 근데 6960번님이 저는 대규모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플레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고 작년 추석 이후에 100% 현금화했습니다. 다 파셨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상대적 바보가 됐습니다. 후회도 되지만 뭐 떳떳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주셨는데 금리 기준을 묻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금리 불안이냐 혹은 금리 발작이냐. 몇 %까지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가 뛰면 이거 경고등이 켜졌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제 경기와 금리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게 2018년입니다. 예. 그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한 3.2%까지 가면서 미국 주식도 한 25% 조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긴 호흡에서 보면 뭐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빠르긴 했었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그런 정도의 그 발작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는 게 시장입니다. 예. 이제 지난 1년은 그런 것 없이 순탄하게 왔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3년 전에는 한 3% 넘어가면 시장이 발작을 했는데 예. 지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만은 좀 뭐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를 그 계기로 조금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고요. 예. 그래서 3%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예. 금융시장이 조금 뭐 심각하게 뭐 2018년과 같은 혹시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딱 뭐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2.5에서 3% 사이에 어느 정도 레벨이 가면 네. 시장이 뭐 조금 저는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정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위기는 아니더라도 1994년 이제 채권 금리 발작이 좀 떠오르는데 이런 정도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이번에 이미 1.7 처음에 왔을 때 얻어맞았지 그때 좀 않습니까? 충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충격을 먹는데 네. 충격을 먹으면서 또 충격을 흡수하면서 올라갈 것 다시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니까. 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임계치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갑자기 올라가니까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 임계치, 그러니까 모두 철수하자.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떠나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 회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주식의 그 영향의 정도가 좀 달랐다고 할까요? 다우지수가 상승했고 그간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뭐 성장주를 좀 피하라, 전통적인 주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이 뭐 과거의 일반적인 잣대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 지금의 반응은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인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많은 성장주들은 뭐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에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보고 산 거죠.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투자자들에게 그것만큼은 어쨌든 저금리보다는 나쁜 환경인데 예.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좋으면서 예. 사이클을 타는 중 이익도 늘어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은 그 회사는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것도 아니고 예. 또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갑자기 어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금리 올라가면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좋고 예.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비슷한 모습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94년 말씀하신 김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예. 94년도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패닉을 경험했는데 네. 그때 사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멕시코 같은 데서는 뭐 폐소와 위기가 났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나라나 금리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경제가 다 망가지는. 예. 그래서 일본처럼 20년 동안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패러다임이 자본주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산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예. 어느 나라나 저금리를 유지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미국이 더 빠르고 미국 경제 괜찮으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게 예.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오늘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만 좀 차별적으로 좋으면서 강달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 이외 나라에는 조금 나쁜 환경이고 예.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연간으로 한 뭐 8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근데 3월에만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하려고 돈 넣은 게 7조 5천억 원이고요. 1월에는 모르면 24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예. 이제 뭐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게 미국 이외 자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한국은 뭐 개인 투자가들의 압도적인 유동성이 조금 그런 충격들을 전부 완충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준 지점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미국 중심이긴 합니다만 정책과 시장의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 처음에는 코비드 회생 계획이었다가 지금은 인프라 확충 계획 이후에도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왜 이토록 지금도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건지 사실 미국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7.7% 반등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왜 그 아주 장기 침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거에 이제 정부 당국이 집착하고 있고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지 시장에선 오히려 인플레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거 영국 금융청 감독이었던 아데어 터너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예. 그 부채가 한번 많아지고 나서 이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돈을 부채 갚으려면 우리도 그렇죠. 집 하나 사면은 그 빚 갚으려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외식도 예. 못 하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쓰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 일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예.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도 그 부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다. 예. 이런 걸 경험을 해서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은 커지고 경기 회복은 안 돼서 그럼 방법은 뭐냐? 예. 그러면 그 아데오 터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좀 풀어라. 실제로 정부가 돈을 좀 찍어내라.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이 타락을 하지만 예. 적당히 찍어내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감독을 하면서 적당히 찍어내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연준 행보는 그 영국 금융청 감독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행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한 변수 질문들이 많아서 빠르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게 부담이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물론 동학개미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걸 막아주고는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턴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현재 조정 장세를 탈피할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가 되면 예. 이제 뭐 연준이 다시 또 뭐 이제 채권 매입을 늘린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미국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면 예.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들고요. 예. 근데 뭐 돈이라는 게 사실 뭐 외국인 돈이나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돈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또 작년에 그렇죠.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 팔면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리와 외국인 매매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도 한 축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열심히 하냐. 요게 작년부터는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점장께는 이 국민연금 얘기를 좀 물어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 관심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연속 매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조금 유예가 됐는데 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국내 증시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한 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1조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보입니다. 팔아야 매도 될 물량이 게. 예. 그 정도면 지금 시장 분위기면 충분히 받아낼 수 정도는 있어요. 아니죠. 예. 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서 예. 이제 얼마만 남지 않았다라는 희소식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레인지가 조금 더 벌어지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그 자본 시장의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 보면 소위 요즘 표현하는 뭐 자산 이동, 자금 이동, 그러니까 머니 예. 무브라고 하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돈이 과거한 다른 돈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국민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소화를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545번님. 빅히트 상장 후 6개월 만에 유상증자 한다고 하던데 유상증자가 악재 맞습니까?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악재는 맞죠. 예.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 자산을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유상증자 갑자기 하는 거는 예. 기존의 주주들에게 돈을 더 내세요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는 장기적으로 그 조달한 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거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예. 유상증자 자체는 주주들 입장에게 이제 좀 부담을 주는 건데요. 예. 이제 이게 뭐 빅히트가 기존 주주들에게도 그 돈을 내라고 하는 일반 유상증자인지 아니면 뭐 삼자 배정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비전을 주주들에게 또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 지점장께는 네. 현장에 계시니까 많이 듣고 있는 질문 하나 드리죠. 0487번님 차트고 뭐고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진정한 궁금증은 왜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릅니까?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 내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금융시장도 안다고 생각해요. 예. 금융시장은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던 세상에서 다루었던 돈의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을 당연히 부리죠. 그러니까 돈 벌고 들어왔으니 욕심 부리는 건 당연하다 하는데 또 욕심을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욕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주 요즘에 인기 있는 곳에 갔을 거예요. 예. 인기 있는 곳에 갔더니 인기 있는 곳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이미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주가가 더 오르지만 내가 끝에 찾아갔으면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요. 오히려 예. 그다음부터는 빠지죠. 그래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돈 버는 간단한 방법은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기업이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둘.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네. 남의 얘기에 현혹되는 거죠. 인기 있는 데 가죠. 그렇죠. 인기 있는 데 가시면 안 돼요. 인기 있을 때를 가야지. 이미 인기 있는데 이미 그 상종가 치고 있는 우리 연예인도 가장 그 유명할 때는 몸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빛날 애들인데 예. 지금 평가 못 받는 거기에 그게 들어가셔야 이제 돼요.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2173번님이 이분은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 저희가 현실성을 배제했던 건데 그래도 혹시 그런 급격한 시장 조정 양상이 벌어진다면 기관과 외국인 어떻게 할까요?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과거 전례 보면 위기 때 줍줍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예. 이제 외국인이 팔면서 떨어지고 예. 바닥에선 외국인이 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예. 이번 사이클에서는 작년도에는 외국인이 팔면서 떨어졌고 예. 바닥에선 한국 개인 투자가가 사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예. 그게 상황이 나빠지면 누가 팔고 사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식 자체가 레벨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로 가느냐. 우리가 지난해 제 생각엔 경험했지만. 장기적으로요.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언제 조정이 올 거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기가 있더라도 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케이스를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가진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가진 역동성이란 거는 위기를 극복을 하고 예. 또 그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본질적으로 시장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 그랬거든요. 그걸 맞추는 게 투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아니니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네. 다만 이제 투자하면서 내 자산이 전부 다 약세장에서 제로가 돼버리면은 기회를 못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신용이나 이런 것 좀 자제하시고 예. 또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투자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아니더라도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수백 년 동안 봤더니 자산 가격이 우리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 게임의 규칙이니 피케티가 주식 투자라고 그런 말 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윳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렵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를 찍은 지가 지금 2달이에요. 그럼 주식이란 게 오르고 떨어질 수 하는 건데 너무 그 호흡이 짧게 되면 예. 계속 그 지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대로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싼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언제 알아줄 거냐는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사서 기다리는 게 투자의 본질 중에 하나니까 예. 너무 시세만 보시는 것보다는 예.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습관이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그건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890번님이 삼성전자가 너무 보합인 것 같습니다. 예측 좀 해주세요 했는데 너무 빠르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최근에 예. 제가 한국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운용사 펀드 매니저하고 대담을 했어요. 예. 근데 작년도 3월 달 그 지옥 같은 때 떨어질 때 예. 그분들이 잘 피했느냐. 그분들은 이제 누적 수익률이 몇백 %예요. 굉장히 높은데 그분들 작년 3월 다 안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조차도 작년에 싹싹 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꾸 자기는 다 이걸 피해야 되는데 막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원칙은 좋은 기업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업들은 작년 3월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다 회복하고 또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예. 아니 부동산 사고 매일같이 부동산 들락가르면서 이거 내 가격 얼마예요?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업을 한다고 할 때 설비 증설을 해서 리턴이 올라면 꽤나 많은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더 좋은 관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세요. 그러면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표 수익률을 막 뭐 반년 만에 나는 인생을 고쳐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지금 당장 엄청나게 오른 주식만 눈에 보이는 거죠.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젊은 네. 분들은. 투자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 네. 자, 3327번님이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5월 6일 공매도 재개. 이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할까요 했는데 이분은 빠진다는 걸 전제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뭐 파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주식에는 올라가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인데요. 그런데 예. 이번에 공매도 재개하는 게 많은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큰 기업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예. 또 공매도 자체가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반론이 존재해서 예. 저는 뭐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업들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할 텐데 요거는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4890번님 질문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 둘 다 투자 중인데 소송 결과가 지금 막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소송보다는 더 중요한 건 향후의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이번 1분기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죠. 테슬라가 18만 4천 대를 팔았습니다. 네.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100만 대 팔 것 같고요. 예. 자기네 자체 조달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의뢰해서 만든 배터리를 달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에 내연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연기관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캐치업 안 하면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급하게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면 예. 올해 내년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송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네 소송보다는 더 큰 뉴스가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훨씬 더 큰 뉴스입니다. 네. 0615번님이 상장 폐지가 됐던 경험을 하신 모양이에요. 상장 폐지되면 전혀 구제받을 길 없나요? 해주셨네요.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 상장 폐지 기준이 기업이 아주 나빠졌을 때 되는 거라서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은 유지가 되는데 대체로는 그 재산 가치는 거의 없어진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최근에 조바심을 내고 있죠. 또 불안해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쿠팡 상장하자마자 많이들 사셨고 테슬라도 많이 샀는데 안 좋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주식은 예. 수익 대비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인정받느냐 여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익 대비 한 3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시장 동향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는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막 5년, 10년 뒤의 것까지 땡겨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예. 테슬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0만 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만 대가 작년보다 점유율이 올라가면 주가 오르고 작년보다 점유율이 떨어지면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점유율에 따라서 경쟁이 격화됐는지를 읽어낼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시장의 그 지배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 김학균 센터장은 언론 기사를 얼마나 참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이틀간 이제 보도된 언론들 중에 부정적인 이른바 버블 붕괴의 전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NFT 네. 70% 빠지고 마진콜 사태 있었고 네. 한국계 펀드 매니저가 네. 주도했던 이런 걸 버블 붕괴의 전조들로 아주 불길하게 그려놨어요. 언론 기사들은. 근데 그런 거는 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고상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판입니다. 늘 이제 그런 일들은 벌어지는 거고요. 예. 이번에 그 비랑이라고 하는 그 한국계 펀드 매니저 보면서 예.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전문가도 네. 이 좋은 장에서 마진콜 당해서 청산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전 누구에게나 독이고 결국 투자가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걸 얼마나 내가
통제 가능한 욕심이나 위험을 가지고 하느냐가 예. 장기적으로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시장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에 비해서 훨씬 전 투자 성공의 부차적인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레버리지 차입을 뭐 5배나 키웠던 게 불행의 근원이 아니겠냐. 우리 곽상준 네. 지점장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마침 식목일이네요. 네. 주식도 나무 심듯이 안정적인 기업에 뿌리 내리고 가지 생기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투자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기업과 주가를 살펴본다. 기업이 괜찮은지 주가는 낮은지. 두 분 다 그런 철학을 가지신 걸로 유명한데 근데 기업 실적이란 숫자와 그 기업이 가진 평판이나 철학 어떤 걸 더 중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판이 좋다가 갑자기 네. 떨어졌잖아요. 네. 기업 실적이 회귀합니다. 주가는. 결국은 기업 실적이다. 결국은 실적에 회귀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익 대비 몇 배수를 줄 것이냐 이 멀티플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거는 또 좀 거기가 이제 약간 뭐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낙관과 측정해야 될지. 비관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에. 그러니까 그게 과도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018년 이전 장은 굉장히 낮게 형성됐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군요. 앞으로도 두 분께 저희 신뢰할 만한 패널로서 자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답해 주시면 우리 주식 입문자들이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강북센터 지점장이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15년부터 그랬고요. 정답뿐만 아니라 오늘 질문 의견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그 별다방의 커피 쿠폰도 대량으로 살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예감 특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